자, 이어서 제26강입니다. 26강은 우리 화재 예방 수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하고 있는데 페이지 658쪽 제2장 수방특별조사 등입니다. 거기 두 번 나왔는데 거기 1번 조사 실시에서 한번 어렵게 나왔습니다. 주관식으로. 거기 보면 네 번째 줄 관계 공무원을 하여금 수방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 수방 안전관리를 가로쳐 놓고 쓰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방 안전관리를 가로쳐 놓고 적으시오 라고 주관식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 일단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옆에 수방특별조사위원회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니까 나중에 도 괜찮고, 가장 중요한 거 제일 많이 나온 것이 660쪽, 이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660쪽 가운데 2번 방법, 1번 사전 통지, 요거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수방청장, 수방본부장, 수방서장은 수방특별조사 하려면 며칠 전? 7일 전, 요거 7일 전.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조사 사유 등을 구두로 알린다, 서면으로 알린다. 서면으로 알린다. 다만 밑에 두 가지 기억, 니은, 이 두 가지는 미리 안 알려도 괜찮다. 왜? 첫째, 긴급하게 필요할 때, 급할 때. 두 번째, 미리 알려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럴 때. 이 두 가지는 미리 안 알려도 괜찮아요. 어쨌든 정식은 며칠 전에 7일 전 서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됐고요. 그 다음에 663쪽 제3장 663쪽 제3장 거기 건축 허가등에 대한 수방 등의 수방 동의. 그러니까 건축 허가권자가 수방에 대해서는 어디 시공지나 소재지 관할하는 수방소장, 수방본부장이나 수방소장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내줄 때 미리 협의한 다음에 동의받은 다음에 허가 내줘야 됩니다. 허가청에서. 그러니까 소방부는 예를 들어서 허권자다 하면 마음대로 못해요. 허권자라 하더라도 미리 시공지, 소재지 관할하는 수방본부장, 수방소장의 동의를 받고서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소방에 관계되는 거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의 대상은 이제 요거는 혹시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데 요건 심화할 때 받으면 됩니다. 면접 받드리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하시고 요거 666쪽 밑에 6번 특정 수방 대상물이 아닌 주택에 설치하는 수방시설. 자, 특정 수방 대상물이 아닌 주택은 뭐 먹을까요? 아닌 거는 아파트, 죄송합니다. 연립택하고 다세대하고 또 하나는 누구죠? 단독이죠.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 박스 안에 일단 단독택 보이죠? 그리고 공동택 보이는데 아파트 기숙사는 빠진다 돼 있죠? 그럼 누가 들어갈까요? 연립과 다세대가 되어 있죠. 요거는 정식 수방시설을 설치 안 해요. 그러면 간이를 설치합니다. 간이가 뭐냐면 괄호 열고 뭘 설치한다? 소화기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 이거 주관식 나온 적 있어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어렵게 나온 적 있어요. 소화기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대신 설치하는 거예요. 정식 수방시설이 아니라. 이렇게. 요거. 그 다음에 쭉 가시고 668쪽 밑에 668쪽 밑에입니다. 괄호 7번 내용연수. 요거 특정 수방 대상물의 관계에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수방용법을 규칙했는데 이 내용연수는 얼마냐? 제일 밑에 몇 년이죠? 10년. 여기 시험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요거 나온 적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뭘 보냐니까 670
4쪽. 674쪽입니다. 7번. 방염 성능 검사. 특정 수방 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 대상 물품은 수방청장한테 성능검사 받습니다. 원칙으로. 다만 예외도 있겠죠.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누구한테 받는다? 시도의사. 원칙은 수방청장한테 방염 성능검사 받는다. 이거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제4장 수방사물의 안전관리.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여기서 작년에 한 문제 나왔어요. 여기서. 두 문제 다 여기서 나왔어요. 두 문제는 두 문제 다 여기서 나왔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자세히 합니다. 먼저 2번에 수방안전관리자연 수방안전관리가 나오죠. 자, 설명 들어갑니다. 우리는 전에는 방화관리자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 보면 방화관리자 정, 부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은 방화라는 말을 안 써요. 방화관리자.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을 안 쓰고 방화 대신에 무슨 말 쓰냐 거기? 소방안전. 안전이란 말을 씁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이렇게 씁니다. 몇 가지냐? 이거 중요합니다.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또 나올 수 있대요. 첫째, 특급이 있고, 그 다음에 1급이 있고, 그 다음에 2급이 있고, 그 다음에 3급이 있어요.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시험지는 뭐가 많이 나오냐? 특급, 1급이 많이 나와요. 특급, 1급 보겠습니다. 특급. 일단은 요런부터 잡아야 돼요. 특급에서 동식물원 읽습니다.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수소 등 지하구. 얘네들은 특급도 안 되고 1급도 안 됩니다. 절대 지금 명단 부른 놈들은 특급도 아니고 1급도 안 돼요. 혹시 된다면 2급 될지 몰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특별히 지하구는 뭐냐? 지하구는 지하에다가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전기도 집어넣고 케이블도 집어넣고 가스관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하구 없으면 전기를 땅에 물 때 땅 파야 되고 다시 또 가스 물 때 또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미리 공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지하구입니다. 어쨌든 이놈들은 특급도 아니고 1급도 안 돼요. 자, 먼저 특급 봅시다. 박스. 아파트는 중요합니다.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입니다. 근데 아파트 층수할 때는 괄호열고 지하층을 포함합니까? 뺍니까? 지하층 제외하고 합니다. 지하층 제외하고. 두 번째, 니은, 일반 빌딩. 일반 빌딩이 특급이 되려면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데 이때 일반 빌딩은 지하층 들어갑니까? 뺍니까? 포함해요. 다르죠? 지하층 들어갑니다. 기타 디귿. 일반 빌딩입니다. 일반 빌딩은 연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특급이다. 꼭 알아놓으세요. 이어서 1급 갑시다. 1급. 676조 위에 1급. 676조 위에입니다. 1급입니다. 아파트 30층 이상이나 높이가 110m 이상. 그러나 이 아파트 30층에 지하층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번째, 니은 일반 빌딩. 일반 빌딩 연면적 얼마 이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 1급이고. 세 번째, 층수로는 일반 빌딩 층수가 몇 층 이상일 때? 11층 이상일 때 1급이고. 가연가스 1,000톤 이상 저장 취급 1급입니다. 다음 2급. 2급은 여러 가지인데 아까 말한 디귿, 지하구 있죠? 지하구는 2급입니다. 지하구는 2급이고 그 다음에 미음, 동대문, 남대문 이거 몇 급입니까? 거기 문화재? 2급입니다. 2급. 그러니까 남대문, 동대문을 관리하려면 몇 급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2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급 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미음에 거기 미음에 문화재보호법상 목조 건축물 보물 국보 이런 거. 그런데 리얼을 좀 주의해야 돼. 리얼. 공동대 관리법 2조 각호가 뭐냐면 의무관리. 의무관리가 아파트 의무관리가 뭐라고요? 2급이라고 돼 있죠.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의무관리가 다 의무관리하고 해서 무조건 2급이 되는 건 아니고 특급도 아니고 1급도 아닐 때 특급, 1급 일단 가리고 나머지가 2급이에요. 만약에 40층짜리다. 40층짜리면은 당연히 의무관리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건 2급이다, 1급이다? 1급이 되는 1급. 30층 이상이니까 1급이 되는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다음 3급은 너무 복잡하니까 빼고. 다음 안전관리 보조자. 이 안전관리자 옆에 보조하는 보조자가 있어요. 보조자 시험지 나왔습니다. 밑에 A 요거 찍었던 게 나왔어요. 아파트는 몇 세대 이상일 때 보조자 둬야 된다? 300세대 이거 나왔습니다. 300세대 이상일 때 보조자 둬야 된다. 아파트 아닌 것은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옆에 가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를 누가 선임하냐 하니까 거기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선임해야 된다. 관계인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예요. 이때 제 밑에 들어가서 해임했다. 자, 소방관리자는 거기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선임했으면 며칠 내 신고합니까? 14일 내. 선임했다고 14일 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임했어요. 14일 내 신고하면 돼. 이 사람이라고. 근데 해임했으면 올라가서 678조 에 해임했다. 며칠 내 새로 선임해야 될까요? 30일 내. 30일 내 선임을 해야 돼요. 해임했기 때문에 30일 내 채워넣어야 돼요. 그거 둘 다 외워놓으세요. 하나 14일, 하나 30일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소방관리관리. 여기 주관식 2번 나오고 객관식 나왔어요. 주관식 2번 나왔어요. 작년에 여기 또 나왔어. 작년에 여기. 이건 맨날 찍는 거거든요. 작년 당시에는 여기 2문제 나왔으니까 당연히 찍었겠죠. 또 나왔어요. 거기 공동소방안전관리는 공동으로 건물을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왜냐하면 각각 1층은 학원이고 2층은 목욕탕이고 3층은 헬스장이다 그러면은 각각 주인이 달라요. 그럼 각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했잖아요. 근데 3층만 자리도 소용없어요. 4층에서 불러버리면 다 불러버리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자, 1번이 많이 나왔어요. 몇 층? 고층 건물인데 몇 층 이상이죠? 11층 이상. 11 적는 거. 11 적는 거. 이때 지하층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지하가 적는 거. 지하가 이거 적는 거. 주관식. 지하에 있는 상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합 건물이면 연면적이 몇 천 이상입니까? 5천 이상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이죠? 이런 것 등등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11층 지하가 5천 제곱미터 이상 5층 이상 이런 거. 중간식 2번 나왔어요. 작년에 또 나왔어요. 이거. 다음 밑에 소방안전관리 업무 이것도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2문제 나왔는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작년 시험 문제는 2문제가 이 페이지에서 나왔어요. 이 밑에 3번, 4번에서 나왔어요. 연달아 여기서 나왔어요. 작년에도 14번 밑에 4번도 했었겠죠. 왜? 기출문제 있으니까 해드렸겠죠. 당연히.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음 중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걸 물어봤을까요? 관련이 없는 것을 물어봤을까요? 관련이 없는 것을 2번 물어봤단 말이에요. 관련이 없는 것을. 그래서 이 기억부터 시옷에 들어있는 거 안 들어있는 거 안 들어있는 게 답이 될 거 아닙니까? 엉뚱한 거 하나. 2번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작년에는 2문제가 여기서 나와버렸다. 여기서. 그러니까 안전관리 2문제 나왔죠? 근데 다 나왔던 게 나왔으니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기출문제 다 풀어대니까 제가. 문제집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체 점검, 우리 682쪽. 682쪽 자체 점검. 자체 점검은 뭐가 있느냐? 682쪽 자체 점검은 뭐가 있느냐? 자체 점검은 관계인이 합니다. 거기 683쪽 위에 자체 점검 특정 소방사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자체 점검하거나 누굴 시킨다? 관리업자나 기술 자격자라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일 밑바닥. 자체 점검했으면 기록을 몇 년간 보관한다? 2년간 보관한다. 2년간. 그러면 최소한도 자체 점검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체 점검이 뭘까? 넘어가서 684쪽 위에 684쪽 위에 자체 점검에 보면서 별표에서 1번. 자체 점검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자체 점검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죠? 작동 기능 점검. 하나는 종합 정밀 점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684쪽 위에. 작동 기능 점검은 뭘 얘기합니까?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거고, 종합 정밀 점검은 소방시설 등의 작동 기능 점검을 포함해서 거기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 기준이 법 구조 일환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 안전 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 내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종합 정밀 점검. 이 두 가지가 자체 점검이 되겠어요. 넘어갑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 687쪽. 687쪽. 밑에 소방시설 관리업.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잘 나옵니다. 소방시설 관리업하면서 돈 벌려면 누구한테 등록해야 된다? 소방시설 관리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하고 돈 법니까? 시도의사. 알아놓으세요. 시도의사한테 등록한다. 이거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88쪽. 688쪽 밑에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방용품 그럼 누가 등장하느냐? 소방청장입니다. 그래서 소방용품만 나오면 다 소방청장이 하는 거예요. 뭐 우수품질 인증 뭐 여러 가지 다 누가 한다고요? 소방청장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밑에 형식승인도 누가 하고? 소방청장이 하는 것이고, 소방용품이니까. 올라가서 형식승인 취소. 689쪽 위에 3번. 형식승인 취소 누가 하고? 소방청장이죠. 몇 년 내는 취소한다. 거기 한 번 취소되면 몇 년 지나야 된다고요? 2년. 2년 내는 다시 할 수 없어요. 2년. 요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성능 인증. 당연히 누가 할까요? 소방청장이. 소방용품이니까. 이때 인증은 누가 한다고요? 소방청장이 하게 되죠. 그다음에 또 690쪽 우수품질 인증. 그것도 누가 할까요? 당연히 소방청장이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네,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재 예방, 소방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두 문제를 우리가 찾아드렸습니다. 작년에는 한 페이지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나왔던 게 또 나왔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어서 제10편 전기사업법 10편 전기사업법 페이지 698쪽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입니다. 전기사업법이 두 문제 나와요. 좀 깐깐하거든요. 깐깐한데 역시 작년도 깐깐하게 나왔어요. 깐깐하게 나왔습니다. 전기사업법이 두 문제 나왔는데 둘 다 좀 깐깐하게 나왔다. 한 문제는 주관식, 한 문제는 객관식 나왔는데 둘 다 좀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주관식이 주관식이 두 개 나왔는데 한 문제지만 한 문제 두 개 들어있는데 하나는 나왔던 게 또 나왔어요. 자, 일단은 봅시다. 용어정의 나왔어요. 주관식. 또 객관식도 용어정의와 관련됐어요. 봐야 되겠습니다. 용어정의는 항상 나와요. 먼저 전기사업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다. 발전사업, 송유사업, 배선사업, 전기판매사업,
구역정기 사업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용어 정의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 발전소가 그러면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뭘 통해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누구한테? 전기 판매 사업자죠.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택목적하는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나와요. 이 용어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데 특별히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699쪽 가운데 699쪽 가운데 보면은 구역정기사업. 구역정기사업은 일정 구역의 정기사업인데 일단 킬로와트를 아셔야 돼요. 몇만 몇천 킬로와트 이하입니까? 3만 5천 킬로와트 이하고 이때 전력시장을 통합니까? 통하지 아니하고입니까? 아까 발전사업은 전력시장을 통하고 그랬잖아요. 이건 통하지 아니하고요.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일정한 구역에 누구한테 공급합니까? 이건 또 전기 사용자한테.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통하지 아니하고 전기 사용자 3만 5천 킬로와트 이하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13번 전기 신사업. 작년 개관식이 나왔어요. 전기 신사업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모두 3가지. 이거 나왔어요. 개관식으로. 개관식 지문 하나로. 전기 장차 충사업, 소규모 전력전기 사업,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먼저 전기 장차 충사업은 15번에 있어요. 15번에 나중에 읽어보면 되고, 소규모 전력전기 사업은 넘어가서 700조의 17번. 17번이 바로 소규모 전력전기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은 19번이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다 아셔야 되겠어요. 좀 봐놔야 되겠어요. 봐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23번 전력계통. 이게 주관식 나왔어요. 작년에. 근데 주관식이 요거에다가 하나 더 나왔어요. 즉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을 위해서 전기 흐름을 통제 관리하는 체계를 뭐라고 하냐? 전력계통. 전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전에 객관식, 주관식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전력계통. 저는 게 작년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건 이따 볼 거예요. 다음. 왜 24번 보편적 공급. 요거는 2년 전쯤에 나왔어요. 뭐냐면 전기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용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 공급하는 게 뭐냐? 보편적 공급 적는 거. 이거 2, 3년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용어 정의가 잘 나오는 거예요. 또 발전사비 송전, 변전, 배전, 전기 공급 또는 전기 사용을 위한 설치하는 기계. 이거 뭐냐면 소위 전기 설비거든요. 이런 것도 좀 용어를 아시는 게 좋아요. 다음 전선호도 아는 게 좋고. 다음 일반용 전기 설비 시험지 나왔어요. 객관식으로. 일반용 전기 설비. 그러니까 용어 정의가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일반용 전기 설비는 산업통상 자원을 정하는 소규모 전기 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다음에 전기 설비다. 그래서 2번에 이거 나왔어요.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kW 이하 발전 설비. 이거 일반용 전기 설비다. 이런 식으로 약간 깐깐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가서 25번 전기 설비는 3가지가 있어요. 전기 설비는 3가지 있다. 뭐냐?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 일반용 전기 설비, 자가용 전기 설비가 3가지인데 이 중에서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는 우리가 배우고 여기서 배우고 일반용 전기 설비하고 자가용 전기 설비는 다른 법에서 배워요. 다른 법. 다른 법 무슨 법이냐면은 전기안전관리법. 다른 법. 전기안전관리법에서 배워요. 우리는 뭐만 배우면 된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만 배우면 돼요. 일반용 전기하고 자가용 전기는 전기안전관리법 배우는데 실무는 공부를 해놔야 돼요. 실무에서는 또 배워놔야 돼요. 실무니까. 우리는 여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전기사업용 하면 되고 실무에서 일반용 전기, 자가용 전기를 배우게 될 거예요. 아마 실무에서. 자, 그러면 3개인데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는 뭐냐? 27번이에요. 전기사업용 설비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고 일반용 전기설비를 배웠고 마지막은 뭐죠? 자가용 전기설비는 뭐냐?
전기 사업용 전기설비도 아니고 일반용 전기설비도 아닌 것이 자가용 전기설비입니다. 그렇게. 요거 나온 적 있어요. 주관, 요거 객관식으로. 아닌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력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은 702쪽에 올라가서 분산형 전원 있죠. 요거. 분산형 전원, 요거 주관식으로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력수요 근처 인근에 설치해서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 설비로서 산업통상 자문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 설비가 멀리 있으면 송전선로가 필요하잖아요. 가까이, 조그만 걸 가까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그게 바로 분산형 전원. 이거 적을 줄 알아야 되겠어요. 혹시 몰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용어에서 꼭 봐놔야 되는데, 특별히 변전소는 전압 얼마 이상입니까? 거기? 5만 볼트 기억하시고, 변전소 5만 볼트.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일단 밑에 개폐소도 봅시다. 개폐소도 전압 얼마 이상입니까? 5만 볼트 이상이죠. 개폐소. 그런데 시험지 나왔어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작년에 나왔고 또 나올 수도 있다. 703쪽 저압, 고압, 특압. 이건 실무에서도 나왔어요. 우리도 나오고. 꼭 외우셔야 돼 이거. 또 나올 수 있어요. 실무, 법규 또 나올 수 있다. 특고압은 직류, 교류 안 가리고 7,000V 초과해요. 반면에 저압고압은 직류냐, 교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됐습니다. 다음, 704쪽. 전기사업 등의 허가. 전기사업 등의 허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기를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할 때는 뭐 받냐면 허가를 받아요. 허가 받습니다. 다만 신사업은 등록해요. 자, 처음 시작할 때 뭐 받는다고요? 허가 받는다. 신사업 뭐 받고? 등록한다. 자, 처음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허가 받습니까? 거기 산업 통상 자무장관 또는 시도의사한테 받는 거예요. 허가를 갖다가. 그런데 한 업자한테 2개 이상 안 내주는 게 원칙이에요. 동일인에게 2종류 이상 사업 허가할 수 없다.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기억린데요. 이거 시험지에 나왔어요. 예외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배전사업과 전기 판매사업 경험할 때, 도서 지역에서 전기 사업할 때, 집단 에너지 사업법에 따라서 할 때 이 3가지 있죠? 요거는 겸해서 2개 이상 줄 수도 있다. 원래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 시험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옆에 준비기간 옆에 705쪽에 9번, 5번 준비기간 몇 년 범위, 몇 년 알아놓으세요? 몇 년? 10년. 다음 신사업 등록 이겁니다. 보통 뭐 받는다고 그랬죠? 아까? 허가 받는데 신사업은 등록해요. 신사업이 3가지가 있었죠? 누구한테 등록합니까? 산업, 통상, 자무장관. 여기는 시도자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 하시고. 자,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나머지는 시장 그렇고 나중에는 뭐가 냐면 나중에는 뭐가 나오냐면 인가나 신고가 나와요. 인가나 신고입니다. 나중에는 인가나 신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가나 신고다. 그래서 보니까 나머지는 706조 위에 보니까 전기 사업의 양수등에서 뭐라 나오죠? 인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나머지 다 인가 아니면 신고예요. 이것만 뭐고? 허가, 등록이고 나머지 다 인가 신고가 나와요. 다음 707조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거기 2번 나왔는데 몇 가지 있죠? 1번부터 동그라미 11번까지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까다롭기 때문에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건 시마강에서 하나하나 더 살펴봐야 돼요. 중요합니다.
또 나올 수 있지만 워낙 까다로우니까 심화 강의에서 하나하나 살펴드리겠습니다. 전기 공급할 수 있는 사유 1번부터 몇 번까지? 11번까지. 그건 심화 강의 때 살펴드리면 되고 어려우니까. 다음 밑에 4번 708점 밑에 전기 공급 약관. 전기 공급 약관에 있어서 밑에 괄호 2번. 괄호 2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밖에 공급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 괄호 1번 뭐라고 그러죠? 선택 공급 약관. 이게 중간식 나왔어요. 아까 그러니까 전력 개통하고 요거 선택 공급 약관 적는 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전력 개통은 많이 나왔으니까 적긴 적었는데 이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건. 그럼 반쯤 맞아. 두 문제 하나 맞았겠죠? 이거 다 쓴 사람은 좀 드물긴 드물 거야 아마. 근데 혹시 쓸 수 있는 사람 있긴 있겠죠. 선택 공급 약관. 이건 어려운 문제죠. 이거. 앞에 전력 개통은 쓸 수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주관식 문제에서 요걸 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보면 됐고요. 네, 됐고 쭉 갑시다. 잘 나오는 거 713쪽 전력 수급의 안정. 요거 잘 나옵니다. 전력 수급 기본계획 쉬운 문제 나오면 이거 나옵니다. 쉬운 문제 나오면 쉽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산업통상자원장관이 713쪽 몇 년 단위? 2년 단위. 요거 중요합니다. 원래 기본계획은 5년, 10년 그러잖아요. 요거 몇 년이라고요? 2년 단위. 쉬운 문제 할 때 많이 나옵니다. 이거 3번 나왔죠?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워낙 쉬운 건데 쉬운 문제 나올 때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장관 2년 단위.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718조 이것도 잘 나옵니다. 718조 제일 위에 718조 제일 위에 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누가 합니까? 또 똑같이 산업통상자원장관인데 몇 년 단위입니까? 3년 단위.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3년 단위. 아까하고 다르죠? 그거 비교해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말고. 그 다음에 밑에 3번 전력산업기반기금 돈, 기금 마련하는 거. 누가 이 기금을 운영 관리하는가? 옆에 페이지 719쪽 괄호 4번 기금 운영 관리 누가 한다? 산업통상자원장관이 운영 관리합니다. 그것도 알아놓으면 되고,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다음 702쪽 한국전력거래소 두 번 나왔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된 사무소 수재 설립 등기함으로 설립합니다. 그렇죠? 법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2번입니다. 이 법에 나온 것 빼놓고는 공공기관 법에 나온 것 빼놓고는 민법 중 뭘 정한다? 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냐? 올라가서 721조 회원. 회원들 이름을 많이 알수록 좋아요. 회원이 총 몇 명 있죠? 8명 있죠? 여기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4번 전력시장에서 전력 거래를 하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회원이 아니다. 틀렸죠? 회원이죠?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림도 보시면 됐고요. 네. 그 다음 제4장 전기설비 안전관리에서 앞에 거는 나중에 심화 가입 때 봐드리면 되고 넘어가서 검사하셔야 돼요. 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는 매우 중요하다. 자, 사용 전 검사와 그 다음에 임시 사용이 있어요. 주의하세요. 자, 여기서는 아까 전기 설비 중에서 무슨 설비만 배운다고 그랬죠?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만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용과 자가용은 다른 법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기 사업용이에요. 자,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를 쓰려고 그러면 미리 사용 전 검사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사용 전 검사 받아서 합격해야 쓴다? 허가권자. 허가권자한테
사용정검사 받고 합격해 쓰는 거예요. 불나니까. 그러나 밑에 기억, 니은, 디귿은 사용정검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실제로는 허권자한테 사용정검사 받지만 실제 서류는 신청서는 누구한테 냈느냐? 2번 실제 사용정검사 신청서는 누구한테 내요? 한국전기안전공사 내고 며칠 전에 7일 전 외우셔야 돼요. 7일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 그러면 이 전기안전공사는 검사한 다음에 며칠 내에 검사 확인증을 내줍니까? 5일 내 내줘야 한다. 5일 내줍니다. 근데 불행히도 불합격했어요. 불행히도 불합격하면 어떤 방식이냐? 725쪽 가운데 2번 옆에 페이지. 옆에 2번 뭐를 할 수 있게 봐준다? 임시 사용. 불합격해도. 그래서 허가증은 불합격했어도 안전상 지정했고 전기설비의 임시 사용이 필요하다 할 때는 임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자 검사 불합격해도. 임시 사용기간 몇 개월 줍니까 거기? 3개월 이내다. 임시 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고 다만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주의하세요. 연장한다 하더라도 다 합쳐서 몇 년 넘을 수 없다? 1년을 넘을 수 없다.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체검사. 자체검사는 누가 자체검사합니까? 밑에 보니까 두 친구 누굽니까? 송전사업자하고 배전사업자가 자체검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누구한테 보고 올립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필요한 거 있으면은 시막 강의 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몇 문제 나온다고요? 2문제. 일단은 용어 정의 해놔야 되겠죠? 용어 정의 많죠. 나오고 기타 몇 가지 아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좀 까다로워요. 까다롭습니다. 이어서 파트 11편 승강기 안전관리법 736쪽 11편 승강기 안전관리법. 원래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좀 약간 수월해요. 수월합니다. 수월한데 또 어렵게 나올 때는 어렵게 나오는데 보통은 수월하게 나옵니다. 근데 작년에는 원래 주관식 하나, 객관식 하나 나오는데 작년에는 둘 다 객관식 나왔어요. 둘 다 객관식 나왔는데 좀 까다로웠어요. 좀 약간 까다로웠습니다. 2문제 다 객관식 나오는데 좀 까다로웠다.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좀 까다로운데 어쨌든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는 되게 어려웠고 하나는 좀 까다롭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원래는 쉽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좀 어렵게 냈어요. 어렵게 냈습니다. 몇 문제 나온다? 2문제. 한 문제 주관식, 한 문제 객관식 나올 때도 있고 둘 다 객관식 나올 때도 있습니다. 보통 쉽게 나와요. 근데 작년만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다른 게 쉽게 나왔으니까 괜찮았죠. 그래도. 자, 승강기법 보겠습니다. 736쪽 2문제 나온다. 용어정의 잘 나옵니다. 용어정의 보니까 승강이란 뭐냐?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했을 때요. 일정한 경로에 따라서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긴 데 사용되는 설비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냐? 3가지가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이 3가지를 승강기라고 그래요. 꼭 엘리베이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도 승강기로 봐요. 이 법에서는. 특별히 옆에 표가 있는데 뭐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냐면은 738쪽 738쪽 표에서 위에 11번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그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걸 냈어요. 덤 웨이터라고 한글로 냈어요. 한글로. 지금 영어로 변해버렸죠? 덤 웨이터.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요거 나왔어요. 이거 이름을 적는 게 나왔어요. 뭐냐? 덤 웨이터. 이렇게 적는 거. 근데 지금은 덤 웨이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라 부르죠. 좀 달라졌긴 달라졌는데 여기는 일단은 사람이 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얼마냐면 높이가 너무 작으면 안 돼요. 0.5점부터 이하이고 높이가 0.6m인 건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너무 작아도 안 돼요. 이게 뭐냐면 큰 의유점 있잖아요. 연회장이 2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방이 1층에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을 딱 넣고 이게 좀 큰 거예요. 좀 큰 거예요. 음식을 거기다 딱 집어넣은 다음에 삥 눌러가지고 쫙 올라가 엘리베이터식으로. 그래서 꺼내가지고 하는 겁니다. 너무 작은 거 말고 또 서점 같은데 밑에 지하에서 책들이 좀 무겁잖아요. 그갖다가 여기다 실어요. 신 다음에 삥 누르면 쫙 올라간 다음에 이제 서점에 1층, 2층, 3층 이렇게 책을 꺼내는 거. 요거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요거 아시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거기 738쪽 승강기 부품 제조 이런 거 읽어보면 되겠죠. 유지관리 좀 하세요. 유지관리. 유지관리는 뭐냐? 유지관리는 구체적으로 뭐랄까? 739쪽 위에 주기적인 점검, 승강기 또는 부품의 수리, 그다음에 부품 교체, 기타 이런 걸 유지관리라 부릅니다. 다음 승강기 사업자, 이건 아셔야 돼요. 3개가 있어요. 승강기 사업자 첫째, 제조 수입업자, 동그라미 봅니다. 제조 수입업자. 두 번째, 유지관리업자. 다 중요한 거예요. 유지관리업자. 세 번째, 설치공사업자. 설치공사업자. 이 3가지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승강기 사업자를 부릅니다. 다음 관리책에 나온 적이 있어요. 누가 관리하느냐? 소유자. 첫째. 두 번째, 법에 따라서 관리자로 규정된 자. 세 번째, 이들하고 계약 맺어서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자. 이 셋이 바로 관리 주제다.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 괜찮아요. 741쪽 제2장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많이 나왔죠? 18, 16, 18, 21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쉬워요. 쉽게 나왔어요. 근데 쉽게 나왔는데 작년만 어렵게 나왔지? 첫째, 승강기나 부품을 승강기 또는 부품을 갖다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승강기 완성품만 아니라 부품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를 제조 수입업자라 불러요. 이 제조 수입하려면 등록해야 돼요. 누구한테 등록합니까? 시도의사. 시도의사. 제조 수입업자 시도의사 등록한다. 그 다음 자본금 아셔야 돼요. 너네 2번. 자본금이 얼마 이상입니까? 2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외우셔야 돼요. 2억 원 이상. 이거 외워야 돼요. 2억 원 이상 자본금 외우시면 됐고. 변경해서 며칠 내 변경 등록합니까? 30일 내. 네 번째,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며칠 내에 신고해야 됩니까? 30일 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시도의사. 네, 결격 사유 같은 건 나중에 우리가 보면 돼요. 나중에 심화 때 봐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 742조 사후관리. 사후관리 잘 나와요. 즉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후관리 동그라미 2번. 제조 수입업자는 다음에 해당할 때는 부품 등을 요청을 받았어요. 엘리베이터 망가졌다고 부품 달라고 그랬어요. 며칠 내에 응해야 된다? 2일. 이거 시험지 많이 나왔어요. 2일 내에 요청 응해야 되지. 제조 수입업자한테 전화했더니 그 제조 수입업자가 곧 수입한 건데요. 그 엘리베이터 부품이 올라 그러면 보름 걸리는데요. 그 아파트 몇 층이죠? 32층입니다. 잘 됐네요. 운동하세요. 운동. 걸어다니세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며칠 내? 2일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참고 항상 부품을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몇 년만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미리 부품 몇 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되냐? 1번 끝에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로부터 몇 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10년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10년 이상. 그 다음에 2번도 중요합니다. 이거 많이 나왔어요. 품질 보증기간 몇 년 이상이죠? 3년 이상. 근데 주의하세요. 품질 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했어요. 근데 망가졌어요. 그때는 그걸 갖다가 부품이나 장비 등을 제공할 때는 이때는 실비로 제공합니까? 정상 가격으로 제공합니까? 무상으로 제공합니까? 무상으로. 3년 이상 품질 보증기간 내에 제대로 사용했는데 망가졌단 말이죠. 그때는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실비가 아닙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취소 등 같은 건 나중에 봐도 괜찮고, 그 다음에 744쪽 과징금도 나중에 봐도 괜찮아요. 과징금도 나중에 보면 괜찮고, 제3장 옆에 745쪽 부품 안전인증. 이 안전인증은 부품도 안전인증이 있고 완성품 승강기 안전인증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부품이든 승강기 완성품이든 안전인증은 누구한테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제조 수입업자는 누구한테 부품에 대해서 안전인증 받는다?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한테 부품 안전인증 받는다.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넘어가서 746조 위에 746조 위에 부품 안전인증 면제입니다. 모두 몇 가지 있죠? 7가지가 있죠? 특별히 1번, 2번, 3번은 연구 개발용이나 수출용입니다. 1번, 2번, 3번은 연구 개발용이나 수출용은 부품 안전인증이 면제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증받은 다음에 다시 또 정기 심사하고 자체 심사 또 받습니다. 정기 심사는 누구한테 받냐면 행정안전부장한테 받게 되고, 자체 심사는 제조 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심사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부품 다음에 뭐가 남았을까요? 완성품. 승강기에 대해서 어디 나오냐? 748조 위에 승강기 안전인증. 748조 위에 승강기 안전인증도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 내려가서 면제도 똑같아요. 면제도 연구개발이나 수출용은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받을 수 있어요. 똑같고, 또 정기심사와 자체심사도 논리가 같아요. 옆에 정기심사, 자체심사. 특별히 정기심사는 행정안전부장한테 받겠는데 몇 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죠. 보니까 승강기에 대해서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는다라고 되죠. 동그라미 2번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쭉 가시도 괜찮아요. 가시고 753쪽 중요합니다. 제4장 753쪽 4장 중요합니다. 설치 및 안전관리.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설치,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노른자 부위입니다. 노른자 부위. 첫째, 설치 신고. 승강기 설치했어요. 누가? 설치공사업자가. 그건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설치 신고는 설치공사업자가 시도지사한테 신고하고, 다시 또 설치한 걸 검사도 받아야 돼요. 설치 검사는 밑에 누가? 심지어 나왔죠. 누가? 제조 수입업자가. 누구한테? 행정안전부장관 검사. 그러니까 검사는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들어가면 돼요. 검사는, 인증이나 검사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시고, 쭉 가시고요. 755쪽 02 승강기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여기가 노른자 중에 노른자예요. 거의 해마다 나왔어요. 근데 작년만 안 나왔어요. 작년만 안 나왔다는 것은 쉬운 얘기다, 어려운 얘기다?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여기가. 왜? 거기 보세요. 자체점검이 16, 19, 20, 21, 22, 23 나왔잖아요. 계속 나왔잖아요. 24 건너뛰었죠? 25 나올 만하죠. 제일 유력합니다. 여기가 유력합니다. 승강기 자체점검 아주 중요하다. 줄줄이 나왔잖아요. 작년만 빼놓고. 어렵게 내놓고. 첫째, 누가 자체점검합니까? 거기? 관리주체. 관리주체. 두 번째, 월 몇 회 이상? 1회 이상. 그 다음에 뭐에다 입력한다고요?
승강기 안전종합정보. 이거 중간식 나왔어요. 승강기 안전종합정보 적는 거. 이거 쉬운 거예요. 이거 맨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입력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며칠 내에 입력하는 겁니까? 5일. 이거 개각식 나왔어요. 5일 내에 입력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개각식 나왔고. 그 다음에 괄호 2번. 자체 점검 해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때는 중지하는 겁니까? 보수할 때까지 중지합니까? 아니면 일부 운행합니까? 중지해야 돼요. 시험지에 살짝 꼬시기를 일부 운행한다. 틀렸어요. 중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보수할 때까지. 다음 자체점검 면제 사유. 몇 가지가 있죠? 4가지. 이거 면제할 수 있다. 이거 알아놓으세요. 4가지는 면제할 수도 있다. 근데 4번. 이 자체점검이 복잡하기 때문에 몇 개일 수도 있어요. 그 맞는 친구를 대행업자라 불러요. 대행업자. 누구한테 대행시킬 수 있어요? 유지관리업자한테 대행시킬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아파트 같은데 그 관리사무소 직원이 하지 않아요. 대행업자는 돈만 주면 되는데 해준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756쪽 자체 점검하고 쌍벽 이런 것이 거기 승강기 안전 검사예요. 요거. 여기도 16, 19, 20 작년까지도 나왔죠. 근데 작년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여기서 나오긴 나왔는데 어렵게 나왔어요. 올해 또 나올 수 있어요. 2022년도에 25회 때. 자,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755쪽, 756쪽이 여기에 완전히 핵심이에요. 자, 검사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받을까요? 행정안전부 장관. 시험지 많이 나왔어요. 행정안전부 장관. 검사는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다.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가 있습니다. 이때 정기검사 주기는 몇 년 이하죠? 2년 이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렵게 냈어요. 행정안전보력으로 2년이 하니까 6개월짜리도 있고 뭐 1년짜리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는 안 배우지만 이거 어디서 배울까요? 행정안전보력으로 2년 이하니까 검사 주기가 6개월짜리 이거고 1년짜리 이걸 어디서 배울까요? 실무에서 배워요. 실무에서는 자세히 배웁니다. 그것이 요번에 우리 법규에 나왔어요. 이게 6개월짜리가 나왔어요. 어렵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검사 중에 몇 년 이하다? 2년 이하고 행정안전보력에서 6개월짜리, 1년짜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실무에서 배울 것이다. 분명히 배워요. 그래서 풀긴 풀었을 거야. 아마 실무에서 배웠으니까. 다음 수시검사. 수시검사 사이는 모두 몇 가지 있죠? 4가지가 있죠? 4가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밀안전검사. 정밀안전검사 사이가 모두 몇 가지 있죠? 4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동그라미 3번입니다. 설치, 검사 받은 후 몇 년이 지난 경우? 15년.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잘 나와요.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 받는데 다시 위에 본문에 그것은 또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 그것은 다시 본문에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 받는다. 다시 나오잖아요. 이거 정밀안전검사에. 그러니까 3번을 15년 지나서 받았잖아요. 다시 또 몇 년마다 또 받는다고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 받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밑에 6이 나왔다니까요. 작년에. 좀 까다로웠어요. 불합격했어요. 몇 개월 내에 다시 받는다고요? 4개월. 이거 가르쳐주긴 가르쳐줬는데 그게 좀 어려운 편이 약간. 4개월 나왔어 작년에. 이거 4개월. 까다롭게. 4개월 내. 이거 4개월 나왔습니다. 다음 옆에 가서 면제. 757조 면제. 면제는 2가지가 있어요. 1번. 동그라미 1번. 이게 뭐냐면 18조 1호 3호 나오죠. 이게 연구 개발용 수출용. 일때는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받았잖아요. 그때는 무슨 검사 면제받는다? 안전검사 면제받는다. 그런 뜻이고. 2번. 정밀안전검사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 대상이다. 그러면은
뭘 갖다가 면제해준다? 해당 연도에 정기검사를 면제해준다. 이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59쪽 아셔야 돼요. 759쪽 유지관리업 등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면 돈 벌려면 누구한테 등록한다 아셔야 돼요. 시도지사. 밑에 자본금도 아셔야 돼요. 759쪽 위에 박스 참고. 자본금 얼마입니까? 1억 원. 그것도 주의하세요. 1억 원 아셔야 됩니다. 1억 원 꼭 아시기 바라고. 괄호 3번. 그만뒀다가 다시 간다. 며칠 내? 30일 내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은 쭉 가시고 밑에 762쪽 밑에 이게 어렵게 나왔단 말이죠. 여기서 한 문제가. 이건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뭘 나왔냐면은 사고 보고 사고 조사거든요. 굉장히 뒷부분이 나왔죠. 이건 시험지에 깎으려 나왔는데 점수 깎으려 나왔는데 이때 누구한테 통보한다고 돼 있죠?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 통보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통보하는 것이 기업,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니은 출입문이 열린 상태인데 다 뭐로 정한다고 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두 문제 나오는데 대통령 다 집어넣을 수 없어서 안 집어넣는데 대통령령 구체적으로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어려웠었죠.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대통령령 여기 우리 책에 안 넣어놨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할 거 다 하니까. 근데 그 대통령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웠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그래도 조금 눈치챌 수 있었어요. 정전으로 승강기가 섰다. 정전으로 승강기 섰다 답입니다. 전기가 나가서 승강기 섰어요. 이거 공단에도 통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답이었어요. 눈치는 챘지만 그래도 어려운 편이었어요.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막 달려가요. 엘리베이터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운행이 됐다. 이건 통보해줘야 돼요. 근데 정전으로 멈췄다. 그건 통보 안 해도 돼요. 그럼 그 관리처한테 통보해야 되겠죠. 아니면 한전에 통보하는 거 해야 되겠죠.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렵게 나왔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765쪽 공단.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두 번 나왔죠. 자,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은 뭐가 중요하냐면 법인입니다. 765쪽 밑에. 그러므로 민법 원리에 의해서 주된 사무소 소지에 등기되겠죠? 설립등기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 넘어서 봅시다. 767쪽 밑에. 767쪽 제일 밑에입니다. 이 공단은 이 법 및 공공기관 운영 법률에 관한 법률에 정확히 빼놓고는 민법 중 사단 범위를 지정합니까? 재단 범위를 지정합니까? 재단 범위를 지정한다. 이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 범위는 아닙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인데 원래는 쉽게 나왔어요. 작년만 어렵게 나왔지. 주로 뭐가 많이 나왔다?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점검이 많이 나왔습니다. 안전검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하시면 되겠고, 쉬었다가 제27강, 마지막 중강이죠. 27강은 12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하는 특별법하고 또 하나 뭐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27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